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자국민 우선주의를 강화하는 모습에서 많은 나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미국은 왜 그래도 되는 걸까요? 여기서는 미국이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왜 미국이 저런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미국은 자급자족해도 초강대국 지위가 유지가 가능한 그런 나라입니다. 극단적인 고립주의로 간다고 하더라도 미국 국민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나라들은 3개 나라 정도로 꼽을 수 있겠네요. 첫째, 미국, 둘째, 러시아, 그리고 마지막 프랑스.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 시대를 겪게 된 것은 그냥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두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만 러시아는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프랑스는 첨단 산업과 문화적 영향력이 강하지만 에너지 자원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영국이나 스페인 등을 예시로 그 외 국가들도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국주의 시대의 나라들은 해외에 엄청난 식민지들을 통해서 그 자원을 바탕으로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했던 것이죠. 현재 나라 자체에서만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약 20여 년 전 대학생 시절 서구 열강들이 중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여 세계의 공장으로 만드는 것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중국이 제조를 하여 싸게 생산된 제품들을 수입하여 사용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이득일 수도 있겠지만, 중국인들이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며 사용하게 될 막대한 자원들을 생각하면 미래에 가용한 자원을 종국에는 중국에게 뺏기는 것이 아닐까 하고 말이죠.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500만 가구에 불과했던 중국 중산층은 오늘날 2.25억 명을 상회한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퓨 리서치 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229개 대도시 중에서 203곳에서 중산층이 감소했습니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중산층의 비중은 1997년 16.1%에서 2021년 10.5%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두 아는 단어인 러스트 벨트로 이 설명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화와 중국의 발전을 통해 자본가들이 더 많은 부를 가져가게 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에 반해 다수의 중산층들은 전체 부의 비중에서 더 적은 포지션을 점유하게 되었죠. 요즘같이 미디어가 발달하고 정보 공유가 극도로 빠른 시대에서 절대적 빈곤의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상대적인 빈곤의 심각성은 점점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대적인 빈곤에 의한 박탈감은 사회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키며 거대한 정치 세력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은 미래에도 극단적인 고립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잘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이며 강력한 경제 시스템과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은 항상 세계 최고 수준이며 대학과 기업 경쟁력 역시 탑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동경하는 문화적 영향력 역시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미국인들 역시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에는 많은 천연자원을 이미 갖추고 있지만 희토류 부분에서는 다소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토류, 희귀광물, 그리고 희귀금속 등을 확보하기 위한 미국의 행위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미국의 이러한 행동들은 블록화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하지만 블록화가 항상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할까요? 블록화는 일단 자연 효율성을 증대시킵니다. 불필요한 장거리 운송을 줄여 에너지 소비와 환경 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죠.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소비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이 발달할 수 있고 식량, 에너지, 의료용품 등 필수 자원의 자급자족을 통해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안보의 중요성을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알게 되었습니다. 극단적인 위험에 빠지게 되면 어느 나라도 자국민을 희생시키면서 타 국가 사람을 살리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블록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문화적 교류는 지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AI의 발달과 자율주행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일자리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업 70%, 제조업 10%, 정부 부문 15%, 그리고 기타 5%. 기계와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제조업의 아웃소싱을 통해
제조업의 숫자가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대신 서비스업의 비중이 70%에 육박하면서 미국은 세계 최대의 내수 시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I와 자율주행이 본격 활용되면서 기존의 수많은 일자리를 파괴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많은 수의 노동자가 이미 필요 없으며 그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제조업은 기반 시설을 보유하는 것 자체로도 국가 안보와 경쟁력에 매우 중요함을 우리는 이미 모두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미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재확인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미국은 이전과 같은 전 세계의 경찰 국가 위치를 포기하고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당시 스탠스로 어느 정도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다수의 미국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보고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